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와 건축의 인문학 여행 두 번째, 울산 편의 두 번째, 조선 시대에 있어서 읍성과 관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조선 시대의 울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선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는 이제 과거에 김선범 교수님이 도시학 하시는 김선범 교수님이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지도입니다.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친 부분이 울산의 성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만든 성이 이렇게 동그랗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계탑 내거리가 요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요 자리가 바로 울산초등학교, 구울산초등학교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중심으로 가졌던 그 성남동 일대, 오늘날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그 성남동 일대가 바로 울산, 조선시대 울산 성의 전체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돌로 쌓은 성, 요거는 15세기니까 조선 시대 초기에 처음 이제 만들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 성으로 들어가는 문, 제일 남쪽에 있는 문이 있고, 이 동쪽과 서쪽에 문이 있고, 저 북쪽에도 문이 있습니다. 사방에 문이 있었다고 하고, 이 동문과 서문을 연결하는 동서간선도로와 남문에서부터 저 울산 초등학교 자리까지 가는 이 남북도로, 요게 이제 가장 중심되는 가로였다. T자형 가로망이라고 하죠. 요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이제 관청이 나오는데, 그 관청이 객사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읍성을 보면 이렇게 원형 성곽을 갖거나 또는 이렇게 네모다란 성곽을 둘러싸면서 내방위의 문을 갖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도 이런 조선시대 지방 도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은 바로 남문입니다. 남문에서부터 저 중심으로 향하는 이 도로를 주작대로라고 하죠.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됩니다. 서울 같으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바로 남대문에서부터 광화문에 이르는 그런 도로가 바로 주작대로에 해당합니다. 여하튼 이런 도시 모습에서 중앙에 객사가 있고, 요 중심 부분에 주로 관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청가가 이렇게 그 중심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성남동에는 성곽도 없어지고 성문도 없어지고, 지금은 자취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뒷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이 도시의 뒷골목에서 과거에 성을 쌓았던 작은 도로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것을 성안길 해가지고 이게 길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만은 실물로서는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창읍성 같은 데서나 또는 나간읍성 같은 데서는 이제 이렇게 복원해 놓은 모습이 있겠죠. 이건 이제 조선 시대의 성곽 도시의 모습입니다. 성곽과 이렇게 성문으로 둘러친 그런 모습을 고창읍성이나 나간읍성이나 다른 제주도의 성읍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울산에는 이제 그런 외곽이 없어졌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선범 교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중심가로 이 남문에서부터 저 울산 초등학교까지 과거에는 객사가 있었겠죠. 객사까지 들어가는 이 길을 따라서 이 중앙에 보면 현재 동원이 있고 그 동원이 있었던 그 앞쪽 자리에 여러 가지 그 관청 시설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동원이죠. 그러니까 동원은 오늘날의 울산시청에 해당하고 이제 울산시장 격인 이제 울산 부사가 여기 와서 집무를 하는 그런 것이 동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내야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심적인 관청 시설, 이게 조선 시대 용어로는 관아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향제당, 그러니까 고을 수령을 보좌하는 그 자문기관으로서 양사제라는 어떤 교육관, 군관청, 토포청, 형리청, 군기고 뭐 어떤 상당히 여러 가지의 이제 공공시설, 이게 오늘날 무슨 뭐 소방서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뭐 이런 또는 무슨 뭐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관청들이 요 중심 부분에 이렇게 다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시겠지만 제일 중심 공간, 현재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심 공간이 이제 동헌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동헌문이 있었는데 이 동헌문이 1층으로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1층도 잘못 복원된 거죠. 잘못 복원된 겁니다. 원래는 여기 루문이 있었습니다. 그 루문의 모습으로 현재는 이제 그 다시 2층짜리 루문으로 다시 복원해 놓은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동헌의 건물과 여기 내야의 건물이 양쪽 옆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주변에 있었던 다른 관청시설들, 여기 적혀진 그 수많은 관청시설들은 지금 다 헐리고 아무것도 그 관청시설들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동원과 내야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고창읍성 같은 데서 가서 보면 동원의 모습이라든지 내야의 모습이라든지 다른 질청이라든지 이런 행정기관들의 건물들이 많이 복원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울산 동원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소위 울산 동원의 정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지어졌던 건 울산읍성이 처음 지어졌을 때 성을 쌓았을 때 그 당시에 이제 15세기부터 이 동원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현재 모습은 18세기까지는 이제 현재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간에 수도 없이 이제 중건되고 보수되고 중축되고 뭐 이게 변형이 이루어졌겠죠. 현재 모습은 이제 1787년도의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1980년도에 복원이 됐습니다. 이 복원이 됐는데 이 복원할 때 어떻게 복원을 한 것인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복원이 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형식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 건물의 밑부분을 이루는 것을 우리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돌을 쌓아서 만드는 이 직사각형 돌을 장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단을 장대석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 장대석 기단을 사용할 때 이 높이에 따라서 건물의 격을 상징하곤 합니다. 그래서 궁궐이 아니라면 이 3층, 그러니까 우리는 세벌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층으로 쌓느냐. 그래서 이 3층 이상으로 쌓는 거는 이 궁궐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아주 고급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의 5층 정도로 장대석을 쌓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조선 시대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기단이었겠죠. 자,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양쪽에 방이 있고 가운데 두 칸의 마루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앙에 두 칸의 마루를 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고을 수령이 하는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위가 바로 재판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고을 수령이 이 마루에 앉아서 뜰에 있는 이제 죄수들이나 또는 뭐 재판 담당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재판을 했겠죠. 그러면 이 두 칸이면 기둥이 가운데에 오게 됩니다. 가운데에 오게 되면 수령이 기둥 뒤에 숨어서 이 재판을 해야 되는 이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 중앙의 마루는 세 칸이 돼서 가운데 칸을 비워두게 됩니다.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복원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요거는 나간읍성에 있는 동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칸이 있고 중앙에 이제 수령이 중앙에 서서 재판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청의 옆에 있는 게 바로 내야가 됩니다. 내야는 고을 수령이나 그 가족들이 사는 이제 관사가 되겠죠, 관사. 그러니까 고을 수령 되면 상당히 지체가 높으신 양반인데 안방마님들이 여기서 살림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프라이베이트한 건물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담장도 없이 건물만 있는 경우는 없죠. 조선 시대라면 절대로 이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복원을 하다가만 그런 모습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대문이 있고 담장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살림체의 건물이 있어야 제격이라고 하겠죠. 즉, 이 울산의 동원은 복원할 때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주작대로를 한번 가볼까요? 조선시대 주작대로, 즉 남문에서부터 저 객사에 이르는 그 중심가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흑백 사진으로 남겨진 일제 시대의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백화점이 있죠? 거기 코아 백화점인가요? 그쪽 자리에서 울산 초등학교 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주작대로죠. 아마 장날인 모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주변에 이렇게 초가집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뒤에 있는 그 객사나 그 객사의 문이 보이지 않는군요. 사람들을 좀 치워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비워져 있고 저쪽 뒷부분에 객사의 문이 보입니다. 마치 시청 앞에서 바라보는 이 광화문처럼 아주 우람한 문이 울산의 중심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문 안에는 이런 객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울산의 객사를 학성관이라고 부릅니다. 학성관이라고 부르고 이 객사가 바로 가장 중심적인 행정기관이었습니다. 이제 객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객사의 본 건물이고 그 앞에 보였던 문이 바로 요 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제시대 때 찍은 문인데 좀 앞부분이나 이 벽체 부분은 일제 때 좀 많이 변한 모습이지만 구조체는 거의 조선시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당히 격조 있는 품격이 있는 그런 아주 울산에서 제일 품격이 높은 그런 건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울산 도시 중심의 어떤 랜드마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객사가 어떤 데냐? 여러분들은 객사가 뭘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객사 그러면 흔히 이제 손님 객자를 쓰니까 이 지방에 출장 왔던 그 손님들을 손님들이 기거하는 그런 어떤 관영 호텔 뭐 이런 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는데 객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바로 요 전패와 권패를 모시는 이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패와 권패가 뭐냐? 바로 궁궐과 왕의 상징입니다. 울산시장격인 울산 부사는 왕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고 이 객사에 이 울산에 와서 동원해서 기거를 하면서 행정을 하게 됩니다. 즉 왕에게 위탁을 받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울산 부사는 늘 이 객사에 와서 왕에게 어떤 예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궁궐을 향해서 예를 드린다 해서 망궐예라고 부릅니다. 또는 향망궐예라고 하기도 하죠.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고을 수령이 이 아전들을 데리고 궁궐과 왕을 향해서 예를 드리는 그 향망궐예 의식입니다. 즉 객사는 어떤 구경 호텔이나 관영 호텔이 이전에 앞서서 왕의 상징이고 궁궐의 상징이다. 그래서 울산 시내의 울산 읍성의 어떤 건물보다도 제일 위격이 높은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을마다 전부 객사가 있는데 그 객사가 바로 도시의 중심을 차지하고 가장 고급 건물로 지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붕 높이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지붕이 더 높죠? 양쪽 지붕보다. 이 가운데의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권패와 전패와 걸패가 돼서 여기에서 망궐예 의식을 하고 양쪽에 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손님들이 묵어가고 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객사는 일제시대 때 오면 일본인들이 객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어떤 조선 정부의 정체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가 되기 때문에 아주 몰래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객사를 부수어 버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처음에는 무슨 등기소로 쓰기도 하고 초등학교로 쓰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슬슬 변형시키다가 종래에는 허물어 버립니다. 울산객사도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울산 초등학교로 사용되다가
이렇게 부셔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허물어지고 말았죠. 객사가 대한민국의 객사가 모두 다 순환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허물 당시에 이제 학성희 씨의 한 가문에서 객사의 남문 루가 허물어지는 걸 보고 그거를 가져갔습니다. 그 목재들을 가져가서 그것을 다시 조립해서 정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태화동에 있는 이후정이라는 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객사의 남문루 아까 그 흑백 사진에서 보셨던 그 우람한 건물이 다리가 잘리고 정자로 이렇게 변했는데 여하튼 그 건물의 형식은 그대로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정이라는 정자로서 살아남았고 구조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구조의 아주 세부적인 측면도 거의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중간에 90년대인가요? 2000년대 초인가요? 이게 이제 그나마 이렇게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후정 당시에 그 실축도면이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복원된 건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이후정은 객사 남문루의 형식을 보존하는 그런 건물이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곽도시를 보존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전체로.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몇백 년 전에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예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에 있는 평여 고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한 14세기, 이게 1300년대의 지방 도시로 지어진 건데요. 아주 당시의 모습을 너무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보존만 할 뿐이 아니고 이게 엄청난 관광 부가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이 안에 들어와서 전통 건축물에서 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이 과거 읍성의 모습을 그대로 감상하는 그런 좋은 그 사례가 됩니다. 이런 성곽도시의 모습이 오늘날 중요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관광자원으로서 잘 활용되고 있다. 우리도 이미 없어지긴 했지만 없어진 것을 그대로 복원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그 역사적 의미를 살려서 과거에 울산이 조선시대의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도시 재생의 새로운 방법이 한번 탐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울산의 그 성곽도시의 모습 또 관아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